한밤중에 정전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달 31일 밤 11시경 있었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 이 상가 등 주택 해가지고 한 340여 가구가 정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정전이 됐었는데요. 당시 이제 밤 때만 하더라도 왜 정전이 된 줄을 몰랐는데 다음날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그 사진이 왜 정전이 됐는 이유를 지금 알게 된 사진인데요. 지금 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올라가가지고 1시간 반가량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몰랐었는데요. 이 술에 취해서 저 전봇대를 올라가지고 본인이 직접 112,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술 취해서 올라가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요구를 한 게 이 본인의 아내와 자식이 가출을 했다. 어디 집을 나갔는데 찾아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상대로 가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나 정전도 문제지만 또 혹시나 저 남성이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노란색 에어매트를 깔아가지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했다라고 합니다. 저 전봇대 높이가 15m래요. 15m를 술 취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소방당국에서 뭐라고 15m 높이인데 9m 정도 올라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건물 5층 높이잖아요. 근데 저게 전봇대가 중간중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쇠로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그걸 밟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올라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60대 남성인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걸 밟고 올라간 거죠, 저 꼭대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감전될 수도 있잖아요. 손을 만지거나 이렇게 술 취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전기를 한전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역 일대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건데 가서 주장한 건 그거예요. 집 나간 아내하고 자녀들 찾아달라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마 부인이 애들 데리고 나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집 나간 아내와 아들 찾아달라고 소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소방, 그다음에 한전 이 관계자들이 다 와가지고 매트리스 밑에 깔고요. 혹시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1시간 반 정도 그 소등이 그러니까 전기가 정전이 됐었고 다행히 사다리차로 소방차가 접근을 해가지고 설득해서 데리고 내려왔어요. 다행히 무슨 피해는 없었고 다만 일대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추운데 많이 이제 옆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셨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업무 방해 혐의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19 구조대한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 분이 전봇대 맨 상층부에 서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그 올라간 높이를 9m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에어매트 3개 설치했고요. 전기나 이런 분신 대비해서 이제 유사시 때 바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한전 쪽에서요. 한전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전봇대 위에 있으니까 이제 정기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고 쪽은 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분들도 이제 계속 정전 시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확인한 분들도 꽤 많고. 최 박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집 나간 아내를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평소에 이제 성정이나 행동 패턴이 있으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 같고 연락도 안 받고 또 이제 명절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이제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시도가 안 되니까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걸 좀 들어달라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알리다 보면 그 아내나 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게 종종 예전에 이제 진짜 죽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강대교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애인을 찾아달라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대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런 행동 때문에 더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저러기보다는 명절에라도 술을 좀 안 마시고 좀 더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60이지만 그래도 아내나 아들이 그래도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모셔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 정도가 되면 스스로 차라리 그냥 전봇대 올라가기보다는 저 정도의 힘이 있다면 스스로 가서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고
직업에 대가 문제가 있다면 직업을 구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2시간 걸렸거든요. 네. 내려오는데 네. 안 내려와요. 내려오라고 해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119나 경찰들이나 밖에 이렇게 밑에 민간인들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 저희가 전봇대는 일정 부분 이렇게 원래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저 수리하는 분들이 올라다닐 수 있게. 근데 저렇게 가로로 된 저 전봇대 이제 전기줄이랑 연결되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진짜 위험해요. 저기서는 감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감전되면 어땠겠어요? 미처 못 알아챘으면 감전 사고 나면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태에 갔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극단적인 선택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전이 되면 그냥 뭐 추위에서 떤다 이게 아니라 병원이나 이런 데도 잠깐씩 정전되고 다시 발전기 돌릴 때까지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좀 엄하게 처벌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네. 게 뭐냐면 전봇대의 특성이 밑에서 사람 키 이상 되는 데까지는 그게 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저렇게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올라갈 정도면 건강한 거고 뭘 받쳐놓고 올라갔든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성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도 소방서에서 물론 피해자들이 조금 이웃이 있긴 했었지만 잘 대응을 했고 바로 안 내려오거든요. 저런 사람들의 특성상 내 거를 다 이야기하고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건데 1시간 반 정도면 빨리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